자, 오늘은 박인로의 누앙사라는 가사 작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 가지 가사 작품들을 배우고 있는데 아주 교과서에도 많이 실리고 수능에도 많이 출제됐고 대표적인 시기별로 대표적인 작품들에서 좀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규원가를 배웠기 때문에 이 박인로의 누앙사도 조선 후기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학사적 의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살펴보면서 작품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작가 박인로는 선조에서 뭐 광해군 그때 임진왜란이 있었을 때 어떤 무장이에요, 무장. 그래서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공을 올리기도 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집이 완전 풍비박산되어 있었던 거예요. 막 집도 막 노비들도 다 도망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누앙사라는 작품 한번 해제를 읽어보면 자, 이 작품은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고향에 돌아가 생활하던 작가에게 친한 친구인 이덕형 항우와 뭐 할 때 그 이덕형 되게 유명하신 재상이신 분이죠. 이덕형이 누왕 생활의 어려움을 묻자. 자, 누왕은 이 누추한 거리 혹은 누추한 집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거, 지금 삶을 살아가는 거 어려움을 묻자 박인로가 이에 대한 답으로 지은 가사이다. 그래서 친구가 물어봤을 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자, 자연에 묻혀 사는 생활을 읊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 전기의 가사를 계승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임진왜란 후에 어려운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장편 가사들이 출연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전기 가사가 보여주었던 자연 완상의 세계에서 벗어난 조선 후기 가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런 작품에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자, 조선 전기 가사들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배웠던 조선 전기 가사들 한번 떠올려 볼까요? 뭐 상춘고, 뭐 관동별곡 그리고 뭐 면왕정가, 삼인곡, 송미인곡 이런 것들을 배웠죠. 그러면 상춘곡과 관동별곡, 면왕정가 같은 경우는 강호가도, 풍류 이런 것들이었고 삼인곡과 송미인곡은 충신의 연주지사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조선 후기로 넘어오는 이 과정 속에서 누왕사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조선 후기로 넘어가는 과정 속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지우고 다시 써볼게요. 조선 후기. 근데 누왕사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 강호가도처럼 자연을 즐기겠다. 라는 내용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이 작품에서 사실 자연을 즐기겠다는 것은 뒤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앞에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은 가난한 삶이에요. 자신의 가난한 삶에 대해서 아주 서사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와도 강호가도 뭐 자연을 즐긴다는 점에서는 통하긴 하지만 아주 가난한 삶을 사실적으로 서사적으로 표현한다는 데서는 조선 전기 작품들이랑 아주 다른 점이 있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후의 조선 후기 작품들은 대부분 사실적이고 서사적이고 아주 긴 장편 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용들이 아주 길어져요. 그래서 조선 전기 가사들의 특징은 아주 시 같죠? 서정성이 돋보이는 반면에 이 조선 후기 가사들은 서사적이고 사실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조선 후기 가사의 특징이다. 그래서 누왕사의 가장 큰 문학사적 의의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나누는 그런 그 교량적 역할을 하는 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인로 작가의 다른 작품인 이 선상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작년 수능 특강에 나왔던 건데 선상탄 같은 경우는 일본 임진왜란 때 그 내용을 가사로 표현한 작품인데 이것도 상당히 서사적이고 사실적입니다. 그래서 박인로의 작품은 그러한 문학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작품 다 공부하고 나서 가사의 서사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 끝나고 나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워볼게요. 다 정리가 됐으면 지워도 되겠죠?
여기다 또 정리할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자세하게 이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처음에 그 친구인 이덕형이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사냐 물어봤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으로 자신의 가난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작가는 양반 사대부잖아요. 양반이고 사대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 사대부로서 그 안빈낙도, 내가 자연을 즐기면서 만족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이상이 있고, 가난한 삶에서 오는 현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서 괴리가 일어나는 거죠. 괴리. 그래서 내 가난한 삶에서 내가 안빈낙도를 지키면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가난한 삶을 얘기하면서 그 괴리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나중에 가면 소 빌리러 이웃한테 가는데 그 체면 불구하고 이웃한테 가서 소 빌려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퇴짜 맞고 돌아오는 길에 막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러한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다 때려치자 자 하고, 결국은 내가 뭐 하겠다? 자연을 즐기며 자연과 합의를 해서 이렇게 양반 사대부로서 살아가겠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한번 지워보고 작품 자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어리고 우활할산 이내 우에 던이 없다. 자, 어리다라는 말, 이게 지금은 영이라는 YOUNG 맞나요? 젊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우리가 중세국어에서는 어리다라는 것은 어리석다, 이거 훈민정음에서 나오는 표현이죠.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활할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활할산은 세상 물정에 어둡다 이런 뜻이에요. 우활한 그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이 내 위에 더는 없다. 그럼 내가 어리석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제일 그런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길흉화복을 운명을 하늘에 붙여놨대요. 그래서 내가 어찌 되는 것은 다 뭐다? 운명에 맡겨져 있다.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나고 있죠. 누황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자, 누황사라 그랬죠? 누추한 거리에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아주 그 초막이라는 것은 그런 초가집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다? 가난한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 상춘곡도 보면은 내가 뭐 초막 같은 거 나오고 초가집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와 다른 게 얘는 진짜 초막인 거예요. 진짜 가난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선 전기가사에서 초막이 나오면은 그것은 검소한 삶을 나타내는 그런 거라 그랬죠. 걔네는 돈이 있는데도 검소하게 사는 거고, 얘는 진짜 사실적으로 가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할게요. 바람이 아침에 불고 우석 저녁에는 비가 온대요. 이거 풍조우석 얼마나 지금 그 날씨마저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에요. 자, 봅시다. 썩은 잎이 섭이 돼야라고 되어 있어요. 썩은 딥은 지푸라기입니다. 지푸라기가 뗄감이 되었대요. 여러분, 근데 그 뗄감을 제대로 잘 타려면 마른 장작으로 태워야 되잖아요. 근데 마른 장작은 없고 썩은 지푸라기를 뗄감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가난하다. 여러분들 지푸라기 그 불에 태우면은 어떤 느낌 나는지 아세요? 진짜 연기가 엄청 올라와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엄청 매워요. 그만큼 지금 가난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뭘 했냐? 서호밥 다톱죽에 연기도 많구나 하도할샤. 서호비나 되든 밥과 다톱이나 되는 죽을 지금 끓인 거예요. 밥 먹으려고. 근데 뭐로? 썩은 지푸라기로. 그러다 보니까 연기가 엄청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설대인 숭냉에, 설익은 숭릉에 빈배 새길 뿐이로다. 빈 배를 속이고 있대요. 이게 얼마 되지도 않고 이거 익지도 않은 숭늉 가지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거 뭐라도 들어간다 하면서 배를 지금 속이고 있다. 그렇게 웃기게 표현을 했죠. 생에 이러하다. 자,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 생이 이렇게 가난하다고 한들 장부 뜻을 옮길 것인가, 장부의 뜻을 바꿀 것인가. 그렇지 않겠다는 거죠. 서리법. 장부의 뜻은 뭐냐?
내가 대장부로 태어났으면 변하지 않는 그런 뜻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여기에 안빈일념입니다. 안빈일념 줄쳐보시고 안빈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있대요.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안빈일념, 이건 뭔 말이냐면 안빈낙도하겠다는, 내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가난해도 만족하면서 살아가겠다는 한 가지 생각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상일까요? 현실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수의 바른 뜻을 쫓아 살려 하니 날로조차 저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날로조차 저하다. 날이 갈수록 어긋나고 있다. 내가 그래서 안빈일념의 그 좋은 뜻을 쫓아서, 수의는 좋은 뜻을 쫓다라는 뜻이에요. 옳은 일을 따름. 안빈일념에 따라 살려고 했는데 날이 갈수록 어긋나고 있다. 뭐 때문에? 나의 가난한 상황 때문에. 가난함 때문에. 자, 계속 갈게요. 그래서 가을이 부족하거든. 자, 가을은 제일 지금 풍요로운 계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난해서 부족하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런데 봄이라고 유효하며, 봄이라고 그러면 여유로울까? 봄도 더하면 더했지 가을보다 덜하진 않다. 주머니 비었거든. 병이라 담겨있으라. 병은 술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 갑자기 뜬금없이 술 얘기를 왜 하냐? 조선 전기가사에서 술병, 술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풍류.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풍류를 즐길 틈도 있다 없다? 없다.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의 나뿐이라, 가난한 인생이 천지간의 나뿐이겠느냐마는 기한이 절신하다. 기한은 추위와 뭡니까? 추위와 배고픔을, 추위 정리해 볼게요. 추위와 배고픔이 절신하여 몸을 끊는다. 즉 몸을 괴롭혀서 일단심을 잊을란가. 일단심을 잊을란가라고 되어 있죠. 일단심은 변함없는 마음이에요. 즉 변함없는 마음이 잊을란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잊을 것인가.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배고프고 추위와 배고픔에 몸이 괴롭힘을 당한들 이 변함없는 마음이야 있겠는가라고 설명하겠죠. 그럼 요거는 결국 뭐예요? 결국 앞에 얘기했던 안빈일념이랑 통하는 거겠죠. 안빈일념이랑 통하는 거. 그래서 잊지 않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괴리가 계속 오죠. 분이 망신하야. 자, 그래서 지금 과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분이 망신하여. 분이망신은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분이망신은 기침이 자꾸 나오네요. 분이망신은 대의를 위하여 몸을 잊어서, 내가 대의를 위하여 몸을 잊어서 죽어야 말려너겨, 죽고야 말겠다. 그래서 죽을 용기로 대의를 따른 거예요. 이거 그럼 뭔 뜻이, 뭐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임진왜란 참전했다 그랬죠? 임진왜란에 나간 겁니다. 내가 죽을 마음으로, 내가 가서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대의를 따른 거예요. 결국 임진왜란에 출전했다. 우탁운항에 줌줌이 모아놓고, 우탁운항은 그 지금으로 따지면 그 군용 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여러 가지를 모아놓고 병과 오제, 자 줄쳐봅시다. 병과 오제에 감사심을 가져 있어. 병과 오제는 그 5년간의 전쟁, 즉 임진왜란을 의미합니다. 임진왜란 동에 감사심을 가지고 있었대요. 감사심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시서표를, 이시서표 좀 무서운 말이긴 해요. 이시서표는 죽음을 받고 피를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몇백 전을 지냈던가?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가 내가 임진왜란에 참전해서 그 전쟁을 겪은 그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일신이 여가 있어. 일신, 나의 몸이 여가 있어, 여유가 있어. 일가를 돌아보랴. 내 지금 집을 돌아볼 수 있겠느냐. 집에 돌아보니까 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일로 장수는 노주분을 잊었거든. 자, 일로 장수는 흰 수염이 난 늙은 노비를 의미합니다. 근데 노비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노주분을 잊고 있는 상태래요. 노주분은 뭐냐면 노인과 주인의 분수를 아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렸대요. 그러면 지금 노비가 둘 중 하나일 거예요. 나를 내가 돌아와 보니까 완전 가난해지고 별거 없잖아요. 주인이 임진왜란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를 업신여기거나 혹은 두 번째 노비들이 다 도망가고 없다. 그래서 지금 양반이었잖아요. 양반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위가 내려가고 있죠. 가난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 시대 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얘기할게요. 고여충급을 어느 사이에 생각하리. 고여충급은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것을 어느 사이에 생각을 할까? 왜? 노비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자, 경당문노 밭갈기를 노인에게 노인이래. 종에게 묻는다. 노비에게 묻는다라는 뜻인데 누구다려 물을 넣고 왜? 노비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부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궁경가색이 내 분인 줄 알리로다. 자, 궁경가색은 몸소 농사를 짓는 거다. 몸소 농사를 지음 내 분인 줄 알리로다. 그러면 결국 나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지위가 떨어졌다는 것은 양반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 궁경가색 몸소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내 분인 줄 알리로다. 신야경수와 농상경홍을 천하다 할 리 없거만은. 자, 신야경수는 은나라의 이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농상경홍은 진나라의 진승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국의 고사인데 얘네들이 농사 짓다가 갑자기 재상이 됐어요. 그런 옛날 이야기인데 걔네들을 천하다고 하지는 못하는데 아무려 갈고전들 어느 수로 갈고진 거 내가 지금 농사 짓는 게 결국은 지금 스스로 자기 위로하고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농사 짓다가 재상이 되었는데 천하다 할 수는 없다. 근데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만 어때? 아무리 갈고 싶다고 한들 어느 소로 갈란가. 그래서 내가 지금 소가 없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보다 내가 전쟁에 나갔다 오니까 집이 완전 폭삭 다 망해 있어가지고 노비들도 없고 나를 엽신여기기도 하고 노비들 다 도망가서 스스로 모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궁경가색 몸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 그리고 이것이 시적화자의 상황이 어때요? 안빈일념, 안빈낙도하면서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점점 나조차 저와 어긋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현실 때문에 계속 뭐가 되고 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 괴리가 일어나고 있다. 괴라가 아니라 괴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조금 더 한번 가봅시다. 이 누앙사가 좀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선생님도 계속 지금 헷갈리는 게 이거 막 궁경가색, 경당문노, 고여충국 같이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이 박인로 작품 들어오면서부터 좀 학생들이 많이 포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그 관문이 관동별곡이고 두 번째 관문이 이 누앙사랑 선상탄 있는 부분이에요. 되게 어려운 한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좀 쉽게 읽혔던 부분이 어디였죠? 송미인곡이라던가 삼미인곡 같은 경우는 내용도 되게 쉽고 한글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들도 그치만 요 뜻들보다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에는 이런 이 어려운 단어들이 뜻이 밑에 다 각주로 달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참고로 교육과정평가원이 이 누앙사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수능에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고 작년에 선생님들 시험 보는 그 임용 시험에서도 중등교원 임용 시험 국어 임용 시험에서도 이 누앙사가 나왔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 병과 오제라는 거 이게 임진왜란의 5년간의 전쟁을 뜻한다라는 그런 게 문제로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렵나 봐요. 이 병과 오제라는 말을 누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고등학생들이면 다 아는데 선생님들 사람들한테 이게 문제 딱 내보니까 이거 선생님들도 되게 어렵게 풀었다는 것 같아요.
자, 계속 한번 가봅시다.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죠. 자, 한기태심하야 심한 가뭄이 들어서 시절이 다 늦었대요. 결국 신한 가뭄이 들어서 어떤 시절이 다 늦었다. 농사 짓기로 한 시절이 다 늦었대요. 이미 때가 늦긴 했는데 그래도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서쪽에 있는 두둑 높은 논에 잠깐 갠 열비에 잠깐 지나가는 열비, 려다라는 건 가다라는 뜻이었죠. 잠깐 지나가는 비에 도상무원수를 반만 깐 대여두고, 자, 그러면 도상무원수라는 것은 길거리 위에 있는 무원, 그 근원이 없는 물이래요. 그럼 이거 그냥 고여 있는, 비 와가지고 고여 있는 그냥 아무 물이에요. 도상무원수 뭔가 있어 보이는 말 같지만 그냥 고여 있는 그냥 웅덩이에 있는 물이라고. 너무 이 상황이 좀 좋지 않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고여 있는 아무 물을 그냥 대어 놓은 거예요, 논에다가. 자,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 아까 소 얘기를 했었잖아. 어느 소로 갈로 손고 하면서 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소 한적 주마하고 엄섬이 탐탁치 않게라는 뜻이에요. 하는 말씀, 옛날에 어떤 이웃이 소 한 번 내가 빌려줄게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다는 게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친절하구나 하고 여긴 집에 달없은 황혼에 허위허위 달아가서, 자, 달없는 황혼에, 달이 없는 황혼이면 엄청 어두운 밤이죠. 이 밤에 결국 소를 빌리러 가는 거예요. 허위라는 것은 음성 상징어예요. 허둥지둥 달려갔대요. 근데 왜 어두운 밤에 갔을까요? 사람들이 내가 거기 소 빌리러 가는 걸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뭐예요? 체면을 생각해서 내가 양반이고 무장 출신인데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지 못할 망정 가가지고 소 빌리러 가는데 이게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밤을 딱 생각해가지고 허둥지둥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가지도 못하고. 굳게 닫은 문 밖에 어둑히 혼자 서서 큰 기침 아하미는 애템 하는 거예요. 양구토록 오랫도록 하온 후에 큰 기침 애템이를 양구토록 하오네. 야, 소 빌려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체면 때문에 못하죠. 그래서 애템 앞에서 하면서 밖에 안에 있는 사람이 내 소리를 내가 왔다는 것을 듣게끔 계속 들을 때까지 오랫도록 한 거예요. 얼마나 지금 창피하고 지금 비참하고 초라할까요? 자기 잘 나가던 장수였는데. 한 후에 딱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운표 쳐봅시다. 어와 그 누구십니까? 주인이 그 소 빌려주기로 한 사람이 어와 거기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염치없산 내옵노라. 염치 없는 나입니다. 라고 화자가 대답을 하죠. 작가가. 초경도 거인데 초경은 7시부터 9시 정도의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건 엄청 늦은 시간이에요. 당시에는. 7시부터 9시쯤에 거의 다 됐는데 그 어찌 와 계셨습니까? 지금 주인이 다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웃집이 어찌 와 계신 거예요? 연년, 자, 여기서 작가가 다시 얘기합니다. 연년 매년마다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건만은, 자, 그 소 빌린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빌리러 왔던 거예요. 소 없는 군가에 해엄마나 왔삼노라. 자, 이렇게 소가 없는 가난한 집에 생각만 많아서 걱정이 많아서 왔습니다. 소 빌리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왔다. 되게 어떤 상황이에요? 비참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그 소 빌려주기로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 들어봅시다. 공안이나 공짜로나 값이나 주엄죽도 값을 쳐서라도 줄만즉도 하다마는 다만 어젯밤에 옆에 집에 있는 저 사람이 목 붉은 수기치는 꿩을 의미합니다. 목이 붉은 꿩을 옥지읍 그 기름을 구슬처럼 지글지글하게 이렇게 끓여서 구워내고 갓 익은 삼해주를 취하도록 권하거든. 이러한 은혜를 어찌하니 갚을런고 내일로 주마하고 큰 언약을 하였거든. 자, 그래서 옆에 집 사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소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옆에 집 사람이 나한테 꿩도 구워주고 술도 가지고 왔는데 넌 뭐야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주고 계속 후나 빌려달라고 하고 지금 약간 면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내일로 주마하고 큰 언약을 하였거든. 실력이 미편하니 약속을 어기는 것이 편하지 않으니 사설 다른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소 빌리러 온 곳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절하고 있죠. 안 돼.
얼마나 또 비참하겠어요. 허둥지둥 왔는데 몰래. 실위 그러하면 혈마 어이할꼬. 실로 그렇다면 내가 어찌할까. 헛먼덕 수기쓰고 측 없은 집신에 설피설피 물러오니. 자, 설피설피도 마찬가지로 음성 상징어 맥없이.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헌먼덕 숙이 쓰고 그 헌갓을 숙여 쓰고 축이 없는 집신에. 얼마나 가난하면 축도 없대요 집신에. 설피설피 물러오니 풍채 작은 형용에 풍채 작은 모습에.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으면 풍채가 작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개만 짖고 있다. 개짖을 뿐이로다. 개만 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상황이 어때요? 이 마지막 줄을 통해서 그 개가 짖고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화자의 초라한 모습을 혹은 심리 상태를 표현하고 있죠. 이런 풍경 묘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되게 가난하고 초라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완전 잘 나가던 양반이었잖아요. 그래서 양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몰락하고 있는 모습. 몰락한 양반. 그러면 잘 보면 이런 거 봐봐요. 양반은 주인으로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농사 짓는 것으로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양반이라는 것은 지금 하위층에도 속하지 못하고 상류층에도 속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시대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이후에 이 뒷부분과 문제 한번 풀어보는 것으로 누앙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될 것은 이게 조선 후기 가사와 전기 가사의 그런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용이 점점 그 송강 정철이랑 정철 작품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딱 티가 나요. 정철은 자연을 즐기고 막 이렇게 술도 마시면서 놀고 막 신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신선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군번이 아니잖아요. 되게 가난하고 지금 자기도 엄청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소빌리로 가가지고 면박이나 받고 집에 올 때 한숨 쉬면서 들어가고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아주 사실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런 모습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작품이 한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런 경우에는 좀 익숙하게 계속 많이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품 내용 전체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어려운 단어들을 계속해서 익숙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복습 철저하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